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기사 3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 다우, 코스피, 원달러 차트,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Q&A가 어제 이제 안 해서 Q&A가 좀 밀린 관계로 Q&A를 보고 차트 의견 주신 부분, 장채님하고 야옹님하고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은 Q&A 진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기사 하나 보면 주가 금방 오를 줄 알고 계속 배팅했는데 피 마르는 개미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개인들이 15조 정도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하락하는데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어제도 1조 정도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 신용거래 융자 자금고 추이, 결국 이제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는 이 돈들이 거의 이제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신용 융자 잔고, 이게 어느 정도 청산이 돼야지만이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뭐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코스피 차트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단기 자금들 청산이 되게 되면 그때는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데드캣 바운스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청산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뭐 좀만 더 버텼으면 괜찮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다시 또 이 시장에 뛰어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미국 팬데믹은 이제 시작, 최대 6개월 기다려라. 이 기사를 이제 보고 기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어요. 1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단기간에 이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확산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금융사 CEO들과 이제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CEO들한테 뭘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미국 경기 침체와 함께 떨어져서 바이든, 이 보라색이 이제 바이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후보인데 바이든이 이렇게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예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현재는 1200명을 넘었고 10일 이내에 2만 5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거기다가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선 순간부터 매일 33%씩 증가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거는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100명까지는 굉장히 더디게 늘어나다가 100명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명 넘기 전에 그때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만 5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700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3분의 1이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하원의 주치의인 뭐 브라이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이렇게 뭐 된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다른 어떤 경제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진짜 채널 바닥까지, 거의 그 경제 대공황 때 있었던 그 채널 바닥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증시에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레포, 페드에서 이 레포도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그리고 175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뉴욕 증시가 얼마간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약세장은 보통 평균적으로 최고치에서 36%가량 떨어졌으며 하락하는 기간은 평균 7개월이 지속됐다. 그래서 장세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S&P의 경우 오는 9월께까지 약 2200에서 바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제로까지 이제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릴 것으로 예측하는 금융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시티 한 곳이 유일했는데
이번 주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이 대열에 합류를 했다. 그래서 금리는 빠른 시간 안에 거의 제로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 차트부터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 1000포인트 반등을 해주고 바로 또 이렇게 146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5.8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이제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우 지수가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이 부분 잠깐 보면, 지난번에 이제 월봉에서 말씀드렸던 그 50월선,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50월선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50월선 터치를 했어요. 엊그저께는 이제 50월선 터치 안 하고 반등을 1000포인트 해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거의 이제 50월선 터치는 안 됐네요. 터치는 안 되고 거의 이제 50월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내려와서 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일단 단기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회의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50월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라든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많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코스피 이제 월봉이고 현재 오늘 4.26% 8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1827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에서 일단 죄송합니다. 월봉에서 지금 이 상승 채널의 중심을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이 하방 채널 하단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수평선 검정색 이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자리가 뭐냐면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반등을 할 때 이때 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러 내려올 때 이 갭을 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바로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120월선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중심 이탈하고,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월선, 이 200월선이 2008년도에도 채널 중심 깬 상태에서 200월선 터치하고 이렇게 강하게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널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200월선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단기 그 신용 썼던 개인 투자자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1753포인트예요. 1753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코스피도 단기적인 상승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미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인 그런 모습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월선 내려오면서 50월선 데드크로스 여기다가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20월선 내려오면서 또 이제 120월선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식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한 맥시멈 한 120월선 정도,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예전 뭐 2008년도라든가 1929년도 경제대공 때처럼 반등을 해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 지금 1204원까지 오늘 이제 13원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했다가 거의 1200원, 20원까지 올라왔다가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쫙 빠졌죠. 쫙 빠졌고 다시 이렇게 달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강세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다가 만약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미국이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이와 같이 하락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상단부에서 일단은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난 고점이었던 이 1223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에서 제가 단기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감을 저버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200월선도 깨버리고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그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겠습니다. 금 차트는 일단 이 20월선, 아니 죄송합니다, 21이평선 올라오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금 차트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일단 비트코인 롱숏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서 또 롱도 청산이 됐어요. 한 2천만 달러, 원화로 하면 한 240억 정도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롱 물량이 지금 이렇게 약간씩 줄줄줄 빠지면서, 이게 오늘만 이제 240억인 거고요. 계속해서 롱이 청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롱 청산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비트코인 예전에 이때 모습과도 이제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거 1시간 봉인데 잠깐만요. 10월 달에 그 비트코인 그 시진핑 펌핑 나오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한번 급락 딱 주고, 거기서 롱청산이 계속해서 있어 오다가 한번 급락에 롱청산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돌려 세우면서 급등 나왔을 때, 그때 쇼청산이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2억 달러, 2천억이 넘는 금액이 쇼청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더 됐던 걸로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이제 쇼청산이 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인데,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등 좀 해주고 흘러내리고, 반등해주고 흘러내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지금 방금 전에 롱청산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롱청산이 누적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때 보시면 10월 23일 이때 단기적으로 쭉 빠지면서 이때 또 롱청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야,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때려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이제 숏을 때리다가, 이때 또 숏 엄청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이 다시 한번 저는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1시간 봉을 잠깐 열어놨는데, 1시간 봉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위치가 이제 날짜 계산으로 봤을 때 그 9월 말에서 10월 말 그 위치와 비슷한 그런 위치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날짜도 어느 정도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일쯤 해서 좀 이제 방향성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증시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증시랑 같이 약간 연동돼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서 증시가 이제 반등해주면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도 같이 이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반등과 비트코인 반등은 다른 거다, 약간 성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의 어떻게 보면 하락장 시작의 마지막 그 반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 반등은 상승장 초입에서 지금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똑같은 반등이 나와도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박필부님 의견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살짝씩 낮추고 있는데, RSI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1시간 봉에서 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아까 제가 그 9월 말에서 10월 말 일봉 차트 이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위치에서 패턴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아까 이제 10월 23일에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한번 하락 크게 주고요. 막 그 지지라인 봤더니 7,670달러, 7,680달러 이 라인을 깨는 것처럼 하락을 보여주고, 그때 롱청산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 세우면서 반등해주면서 그때 이제 숏 청산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길들여졌다는 거죠. 특히 마진거래 하는 사람들이 야,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때리면 된다, 올라올 때마다 숏 때리면 무조건 먹는다,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숏을 때렸고, 그 숏 때렸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패턴이 지금도 또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 2월 13일 고점 찍고 줄줄줄 하락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숏 포지션은 계속해서 수익을 취했다라는 거죠. 롱 포지션 계속 당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숏 때리면 된다, 숏 때리면 먹는다, 이게 이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인식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도 봤을 때
일봉에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제가 이제 30일봉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 그 9월 23일, 10월 23일 그 기간과 지금 대칭 형태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채워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 고점 찍었던 이 자리, 이 자리부터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31봉이고요. 만약에 날짜를 뭐 하루 뒤 이때 이제 언제냐면 2월 10일부터 한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 뒤로 이제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와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는 눌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까지 이때처럼 한 7,400달러 이 정도까지는 뭐 오늘 내일 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아래 꼬리 달면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도미넌트 차트 보도록 할게요. 현재 66.2로 어제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 삼각 수렴의 중심이 이제 아래 이렇게 이제 위치를 했는데 52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서 이 삼각 수렴 추세선 상단까지 붙여준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상승 쐐기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쐐기로 보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추세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돌파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이 큰 상승 쐐기 이 추세에서 어느 정도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 67라인은 넘기는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이 67라인이 또 이제 50월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돌파해서 다시 비트코인이 강세로 가기는 쉽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아래 꼬리를 빼고 붙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아래 꼬리를 포함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꼬리 포함해서 그리면 이제 이탈했다가 반등해주고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저점 높인 상태에서 반등해서 다시 이 상승 쐐기 하단 추세선 지금 맞고 못 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99달러, 뭐 0.2달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일단 이 노란색 추세선 다시 돌파해서 안착한 그런 모습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 이제 이탈을 했고 봉 마감도 일단 이 노란 추세선은 깨고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탈된 상태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 지지를 0.204달러 이때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반등했던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봉 마감은 이 위에서 이제 해줬어요. 현재는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3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줬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마감을 시켜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그 일봉 차트에서 이 스토캐스틱 이렇게 저점 높인 부분 지금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 이 리플 가격은 이렇게 저점을 낮췄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낮췄는데 그럼에도 이제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저점을 높인 그 모습이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올라와 준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이 0.189달러 이 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그 XRP 이 마켓캡 지금 보시면 이 마켓캡 차트 제가 열어놓은 이유가 한 거래소의 거래량만 보다 보면 거래소별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 시장 XRP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 이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나왔던 거래 높이를 체크를 잠깐 해보면 지금 이제 나왔던 이때 이 가장 이제 거래 터졌던 이때를 제외하고 한 평균적으로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그 전부터 거래량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나온 지금 이 가격으로 얘기했을 때 뭐 0.2달러에서 나왔던 이런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말 뭐 3달러, 3.5달러 이 정도에서 이제 나왔던 거래량과 거의 같은 수준의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XRP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XRP를 이제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손바뀜 나오는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Q&A가 이제 많이 밀렸는데 먼저 그 나린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락장에 길들여진 수년, 하락장이 오면 개수 늘리기 정신없는 나름 하락장 적응 능력 100% 콜인입니다. 숫자 늘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한 번에 만회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락장에도 돈 번다고 생각하는 코린이가 저는 요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아예 안 타고 짐 있는 경우 빼고 계단 걸어 올라가길 하고 있는데 10층인데 요즘 우한폐렴 덕분에 요즘 거의 단숨에 2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하고요. 비타민 열심히 먹고 긍정적인 말 듣고 읽고 하고 멘탈 관리합니다. 장도 너무나 힘들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나리님이 써주신 글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 경제도 좋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물론 뭐 어떤 직장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 근데 직장 같은 경우도 언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좋을 게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면서 당장 이 가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우울해 보이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 말고 지금 이제 나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똑같은 원화로 살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관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람이 또 달라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과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이제 불안해서 흔들리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서두에 그 주식 투자했던 그 신용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밤잠 설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38세 직장인 이야기를 했지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제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보면서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불안한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내 돈이 아닌 신용이라든가 뭐 레버리지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밤잠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못하고 최악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와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내가 청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정심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평정심이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안 돼야지 저는 평정심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아무리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관리가 안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장이 흔들릴 때 잘못된 판단하고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리님이 좋은 글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오스김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탈리아와 유럽의 코로나 확산 조짐이 아주 딥하게 갈 것으로 보이네요.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던 이탈리아 경제를 코로나가 확인 사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유럽이 이번에 QE를 한다고 해도 경제 10위권 안에 나라인 이탈리아는 이제 8입니다. GDP 8이고 나라인 이탈리아가 붕괴가 되면 독일 또한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 때와는 틀리게 이탈리아는 그리스의 10배 정도의 경제 규모니까요. 프랑스도 이미 골로 가고 있고요. 유럽의 붕괴가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이상 뭐 낮출 부분이 없어요. 낮출 부분이 없고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로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를 해서 경제가 지금 좋아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이탈리아도 문제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세 나라도 벌써 이제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까지 빠르게 그 확진자 속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파급 효과 자체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친중 국가들,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경제 사이즈가 아니라 10위권 안에 있는 이런 이탈리아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오스김치님이 좋은 내용 써줘서 읽어봤고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영상을 이제 와사비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셨고 카메라 들고 지난 주말 바닷가 리플사 본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비온 뒤 하늘은 맑아지고 땅은 더 굳어지는 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입니다. 잘못 움직이면 신발만 버립니다. 스피커 켜고 함께 힐링하시길.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줘서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힐링도 하시고 또 차트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제 와사비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이 글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도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찾아서 못 보시겠으면 영상 설명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레드 애플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리플 샀다라는 요원의 증거인가요? 이장님 말씀처럼 3월에는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채널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부디 과거 차트와 유사하게 흘러가길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뭐 요원해지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때가 되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목표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난 전고가 왔을 때 저도 이제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모양이 약간 달라졌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XRP 차트 설명을 드릴 때 2017년도 차트 오늘은 이제 열지 않았지만 뭐 2017년도 차트는 이렇게 돌파하고 그냥 흘러내린 거고요. 지금은 돌파하고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여기서 돌파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내린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 차트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경제동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방송 중 문득 의문이 생겨 글 남겨봅니다. 갭이 발생할 때는 보통 다시 메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링을 해봐도 명확하게 갭이 메워지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이제 워크웅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갭은 보통 인지된 가치가 갑자기 바뀔 때 생깁니다.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갑자기 바뀐 가격을 바꾸려고 갭을 메꾸거나 죄송합니다. 갭을 메꾸거나 기술적 분석을 위해 갑자기 뛰면 지지저항선이 없어서 만들려고 갭은 메워질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메꿔져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메워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일단 갭이 생기면 무슨 종류이고 이게 전체적인 그래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관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갭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면 높은 확률로 주식시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벌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말씀드릴 때 2008년도 그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갭이 있던 자리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갭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안 메꾸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이번에 하락해서 진짜 1000포인트까지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메꿔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드시 메꿔진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에 있는 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메꾸고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갭을 무조건 메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지금 매수한 거를 안 털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안 메꾸고 일단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몇 년 뒤에 그 갭을 메꿀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가지고 물론 이제 내가 갭을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단기적인 갭들을 메꾸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매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이제 그거에 확신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갭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세력이 의도한 갭이다 라고 하면 그 갭은 메꾸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때처럼 1000포인트 밑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뭐 선물도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갭을 만들고 그냥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갭이 있기 때문에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버틸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1000포인트부터 올라와서 20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10년이 넘어서 그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그때 그 갭 때문에
매도 치고 기다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베스트 마이너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자금 유입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아무리 전망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결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지만,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만 하면 지금 비트 메이저 알트 시세는 50, 60년 전에 강남 땅처럼 저렴해 보일 듯.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지금 수백만 원이 나중에 몇억, 몇십억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살아남을 코인을 갖고 있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 장투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한이바라님이 적어주신 내용도 볼게요. 2008년도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100만 원치만 구입해 놨더라면 지금 얼마일까요? 2025년쯤 오늘을 되돌아본다면 내공이 없으면 이 시장에서 못 버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해외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2011년도 초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싼 가격에 샀어요. 뭐 10달러 전후한 가격에 샀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비트코인 이거 나 도저히 이제 못 들고 있겠다. 나 이제 인내심이 이제 나 한계 다다랐다. 이거 뭐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고, 도저히 이거 못 들고 있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뭐 비트코인 다 팔 거다. 팔고 나갈 거다. 이렇게 하고 그 글을 트위터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지금 한이바람님 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지금까지 갖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싼 가격에 사도 갖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마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그리고 5년까지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금 관리, 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강남 땅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상 자산으로 이름을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하고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이 제도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한 해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대중화를 시키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FC 사냥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대세 관점에서 보면 상승은 맞지만 현 세계경제 형국에선 코인시장 역시 하락장 피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 움직임과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하락 비트코인 한화로 500에서 550까지 내려올 듯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형 알트, 리플, 이더 투자 분할로 모아보시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이장님 상승 관점도 좋아 보이나 중립적인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일단 제 의견은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1000달러까지 보시는 분, 뭐 또 5000달러, 6000달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글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지금 이제 뭐 500에서 550까지 내려올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투자에서 절대라는 말을 좀 이제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저는 사용을 안 한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거의 일어나지 않을 그 확률도 열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FC 사냥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걸 팔아서 매수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원화채굴 해서 일정 부분 분할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김민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험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느긋해질 때까지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게도 추운 계절이 되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예, 맞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수단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제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돈 많은 은퇴 부부가 주식시장 떨어진다고 채권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코인이나 사야겠다 하진 않을 것 같네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려면 금은을 사겠죠. 그렇게 돈이 연준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자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자산 쪽으로만 쏠리려고 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고, 앞으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비웨이브 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간단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님도 가격 올라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 그때 투자처 일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붙을걸요.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도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가격이 밑에 이제 써주셨던 것처럼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신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큰 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올려줘서 봤고요. 다음으로 호수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2017년에 뼈아픈 실수를 기억하며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외항선을 30년 정도 타고 인생의 절정기, 시간을 모두 바다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2017년은 너무 안타깝고 바보 같다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항선 선장으로 10여 년을 보낸 그때 우연히 가상화폐를 알았고 주식보다 더 나은 투자가 되리라 2017년 5월부터 리플 비트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승선 중에 모아둔 수당, 와이프 모르는 돈 대략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약간의 수익을 봤죠. 보통 휴가는 2, 3개월 정도였는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승선을 앞두고 재미 본 수익금 대략 3,700 정도 모두를 리플에 몰빵을 하고 출국을 했죠. 승선 중에 두 번의 매수를 통해서도 재미를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리플을 매수하고 매도를 너무 빨리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익률을 눈앞에서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17년 가상화폐 폭등장에 저는 리플에 몰빵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승선 중에 297원 가격으로 두 번의 매도로 재미를 보았고, 마지막 페루에서 콜롬비아로 향하기 전에 다시 297원에 매도를 걸어놨고 콜롬비아로 항해하는 중 그때부터 폭등을 시작했죠. 그 후 하루하루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정말로 그 위대한 폭등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그나마 마이너스 수익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혼잣말로 위안을 했죠. 그 후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왠지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하게 생각되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17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플을 담아왔고 다시 한번 폭등을 맞이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17년 폭등 후 자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뭔가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해주실 것처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편안님도 소설같이 재미나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호숫가님이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서 일정 부분 분명히 이제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30%, 뭐 많게는 진짜 뭐 100%, 200%, 300% 이렇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가격, 목표 가격, 남들이 다 이렇게 폭등장에서 수익을 크게 거두고 있을 때 그때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아마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297원을 팔았다가 참다 마지막에 끝에 막 4,000원에 물린 분들, 아마 이제 그런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냥 매수 관점으로 매수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그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좀 이제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제가 Q&A 이제 남아 있는데 Q&A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고, 차트 올려주신 거 장채님하고 야옹이님하고 그 다음에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차트 의견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거 장채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관점 올려봅니다. 빨간색 200일 이평선 현재 위치는 2014 6월 네모친 부분과 유사하다. 200일 이평선 이탈했고 이렇게 되질 않길 빕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올려주신 차트 의견을 보면 지금 이제 모습이 2014년도 이 6월달 이때 이제 고점 찍고 200일 이평선 깨고 내려와서요, 반등을 해주다가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200일 이평선까지 올라오고 이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 박스 위치의 이제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작년 이 6월달 고점 역할하고 여기서 이제 이 6월 고점이
이 위치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하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더 빠질 수가 있겠죠. 더 빠질 수 있고, 아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울데이워커님 의견으로 하면 작년 3월 자리까지 간다는 의식의 흐름이다. 그래서 하나 300만 원대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그 채널에서 봤을 때 채널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2014년도 위치와 지금 채널의 위치는 약간 다르다. 잠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채널 상단에 있는 위치고요. 지금은 이제 채널 바닥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양은 물론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채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200일 이평선이 약간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되기는 좀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님 의견 주신 거 잘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투 플로우 차트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춰 한번 차트를 딜레이 되게 그려봤습니다.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봅니다. 과거 두 차례 상승 주기에서 반감기 전 BC파와 1, 2파의 스탁 투 플로우 차트의 색깔이 B파와 녹색, 1파는 파란색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B파의 경우 녹색, 현재 위치는 파란색.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빌브님이 이 스탁 투 플로우 차트를 보면 지금 2016년도 그리고 2012년도 이때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 ABC, ABC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ABC라고 하면요, 1파 상승은 파란색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이 1300달러, 15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때가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탁 투 플로우 차트로 봤을 때 이미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만약 색깔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1파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이 뭐냐면, 이 스탁 투 플로우 차트에서 차트상 전고 시점이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2020년 10월 13일이고 이 자리에요. 이 2020년 10월 13일에 이 스탁 투 플로우 차트가 전고점 2만 달러를 이제 지나간다는 이걸 이제 가지고 또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마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과거처럼 B파보다 높은 1파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핵심인데,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보면 2016년 1파의 경우 0.38이 라인까지 형성, 작년 B파의 경우 0.382까지 형성. 그래서 이미 세력이 원하는 1파까지 높이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네요. 차트 의견 공유합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공유했던 반감기 전후 23,000달러, 그래서 이제 반감기 좀 지나고 뭐 23,000달러 가는 그 그림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 주신 건 뭐냐면, 이미 목표 지점 14,000불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반감기 전후 14,000불 재도전 후에 10월 부근에 이제 2만 불 도전하는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1파는 이미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그 반감기에 맞춰서 다시 올라와서 이 13,900달러까지 올라오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1, 2라고 하면 뭐 3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만 달러 넘어가는 그 스탁 투 플로우 10월 달 맞춰서 2만 달러까지 오는 차트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 XRP 상승 시점이 이렇게 이제 전고가 넘어갔을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월 달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 넘어갈 때 그때 XRP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거고, XRP가 이제 8월 달 이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스트지님 의견 주셨던 거, 뭐 이동국님도 이제 비슷한 의견 주셨고, 올해 한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돼야지 XRP가 상승할 수 있다. 그 의견과 좀 맞춰서 차트를 이제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의견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2016년도 이때 이제 차트를 복사해서 지금 위치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옹님이 이제 의견 주신 것만 보고 차트 의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달러 차트와 BTC 차트 의견 주셨고요.
설명해 주신 내용 볼게요. 현재 위치, 로그 차트에서 두 개의 큰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는 시점이다. 작년 말 저점부터 시작된 상승의 피보나치 0.618 지점이고, 바로 아래쪽 200일 이평선 빨강, 20주 이평선 자리, 20월 이평선 자리,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작년 말 저점부터 상승의 0.382 자리, 이 모든 지원이 왜 딱딱딱 겹칠까요? 예정되는 하락, 그럼 이제 예정되는 상승,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또 이제 XRP 이더 차트도 올려주셨습니다. 아직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3월과 똑같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한다면 하방으로 월봉 볼린저 밴드 하단값이 0.0006 근처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올려주신 그 이더리움 달러 차트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고점 연결한 추세선 돌파하고 눌러줬다. 그리고 0.618짜리까지 조정을 줬다 라는 의견이고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 BTC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 돌파하고 지금 쉬고 있는데 0.382 자리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마지막 차트 의견 주신 게 XRP 이더마켓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빠질지 뭐 두 가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고, 만약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뭐 하단부인 0.006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Q&A를 다 못 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번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좀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